안녕하세요. 건설 전문 변호사 송광남입니다. 오늘은 제가 많이 듣던 질문 중에 하나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녀가 로스쿨 가겠다고 하면 보내실 건가요? 이런 질문들을 많이 받는데요. 저는 재수생 아들을 하나 가지고 있고 중학생 딸이 하나 있습니다. 이런 질문 받으면은 저도 좀 고민되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 뭐 신문기사나 이런 걸 많이 보셨을 텐데 변호사가 4만 명이 됐다. 변호사가 먹고 살기 힘들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시험을 붙을 때만 해도 1만 명이 좀 넘는 수준이었는데요. 대한민국에서 변호사가 생긴 이후로 1만 명이 되는 데까지도 100년이 걸렸는데 최근에 그 변호사가 1700명씩 뽑고 있고 그 전에 뭐 사업시험 없어지고 로스쿨 생길 때는 한 2500명씩 뽑았어요. 그래서 3만 명이 더 늘어나서 4만 명 되는 데까지 10몇 년밖에 안 걸렸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들이 먹고 살기 굉장히 힘든 시대가 됐고, 그 사건이 뭐 기하급수적으로 뭐 늘어나면 좋은데, 사건 수는 거의 비슷한데, 전에 1만 명이 했던 일들을 4만 명이 하고 있으니까, 사실 변호사 입장에서는 사건 수임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저도 이렇게 유튜브를 찍는 이유도 하나도 그 전이라면 이렇게 제가 얼굴 드러내면서 유튜브를 찍진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변호사 4만 명 시대에 뭐 어떻게든 저를 홍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유튜브를 찍는 거고, 주변 그 변호사들 제 나이 또래 반응을 보면 약간 반응이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그 자식들이 보면 문과를 적성에 맞춰서 선택한 애들은 부모의 다 직업을 어렸을 때부터 보고 자라서 그런지 변호사가 되고 싶어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 아버지처럼 어머니처럼 변호사가 되고 싶어서 문과로 진로를 잡고 또 거기에 맞춰서 이제 대학교를 진학했고요. 그 다음에는 뭐 로스쿨을 가는 그런 루트를 하려고 하고 있고, 그렇게 한다고 하면 그 제 주변 변호사님들 중에서는 이걸 말리는 사람들은 없더라고요. 약간 변호사가 안 좋으니까 걱정이 된다 이런 정도 수준이지, 그 반면에 이공계 쪽으로 이게 뭐 진로를 선택했던 자녀분들이 있는 변호사님들은 굳이 이렇게 뭐 변호사를 시키려고 뭐 강요하진 않더라고요. 다른 전문직들도 뭐 그런 식인 것 같긴 한데 의사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의사는 그래도 소득이 어느 정도 보장되니까 제가 아는 의사들 중에서는 자녀들을 의대에 보내려고 굉장히 뭐 노력하는 고 설득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거기에 비해서는 이제 변호사는 애가 하겠다고 하면 뭐 하는데 뭐 굳이 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뭐 그런 생각은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제 주변에서 보면. 저는 지금 중형 로펌에서 근무하고 있는데요. 회사 입장에서 보면은 그 어쏘 변호사들을 새로 뽑으려고 하는데 신입 변호사들은 뽑으려고 하면 굉장히 많은데 경력 변호사를 채용하려고 그러면은 그 쓸만한 사람들을 뽑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런 일들이 왜 벌어졌는지 저희도 뭐 있던 변호사 나가는 걸 걱정하고 새로 뽑는 것들도 굉장히 신경 많이 쓰고 그러는데, 이런 일들이 왜 벌어졌는지를 생각해 보면은 변호사들이 한 요즘에 그 로스쿨 나온 변호사들은 한 몇 년 로펌에서 일한 다음에 아니면은 뭐 몇 년 부티크 펌이나 뭐 이런 데 일한 다음에 그 인하우스, 그러니까 기업체에 사내 변호사를 많이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그 변호사의 급여는 많이 줄어들었고 그 전같이 많이 벌진 않고, 그에 비해서는 대기업들은 급여를 꽤 많이 주거든요. 변호사 로펌만큼 주진 않지만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많이 주거든요. 상여금이나 이런 것들 수준들이, 대기업 수준들이 급여 수준이 많이 올라가서. 그래서 굳이 그 어쏘 입장에서는 고생을 하지 않고 사내 변호사에 가서 워라밸을 맞춰서 사는 인생을 좀 살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예전 같으면은 대기업에서 법무팀에서는 그 법대를 나오고 사법시험을 못 붙은 사람들을 많이 뽑았는데, 예전에 뭐 연대 법대, 서울대 법대, 뭐 고대 법대 이런 데들 다 보면 사법시험 못 붙는 사람들이 더 많았거든요. 붙는 사람들보다. 그런 사람들은 대기업 법무팀이나 이런 데 취직할 수 있었던 시기가 있었는데, 지금은 로스쿨이 도입되면서
로스쿨이 도입된 20개 대학에서는 다 그 법대 학부가 다 없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대기업에서는 이름 없는 대학교 법대를 나온 애들을 뽑기는 좀 쉽지 않고, 그 로스쿨 출신들을 그 전에 법무팀 뽑듯이 많이 뽑아가게 됐어요. 그래서 대형 로펌을 제외하고 중형 로펌이나 소형 로펌에서는 쓸만한 어쏘 변호사들을 뽑기 굉장히 어려워졌고 구인난이고, 이러한 것들을 보면은 AI가 도입된 다음에도 더 경력만 선호하는 현상이 벌어진 것 같아요. 이러한 현상은 뭐 코딩하는 분야에서도 그렇고, 뭐 다른 뭐 업종들도 다 보면 변호사 업종만 그런 것이 아니고, 다른 업종에서도 신입은 잘 안 뽑고 경력만 뽑는데, 경력들도 쓸만한 경력을 뽑기가 어려운 시대가 요즘에 된 것 같거든요. 결론적으로 이게 제가 봤을 때는 그 예전에 그 변호사들이나 이런 전문직 같은 지위를 누리면서 사는 거는 이제 앞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시기가 됐어요. 자격증을 따거나 공부를 많이 해서 뭐 그런 변호사 로스쿨 나와서 변호사 됐다면, 물론 거기 중에서도 열심히 사는 사람들은 높은 지위에 올라갈 수 있겠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대통령들 거의 법조인 출신들이 많아서 로스쿨 나오면은 위에 상향 높은 자리를 얻는 거는 뭐 대통령까지도 있고, 정말 바닥도 없어져서 로스쿨 나온 다오고 뭐 성공이 보장되는 세상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뭐 모든 분야 자체가 뭐 요즘엔 다 뭐 먹고 살기 힘들고 다 경쟁이 치열하고 다 하는 게 힘들어서, 제 아들 딸이 로스쿨을 간다고 한다면 굳이 말리진 않을 것 같아요. 뭐 이게 해도 별로 이게 뭐 좋진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굳이 이거 안 해도 좋다 이렇게 말은 하겠지만, 하겠다면은 다른 분야를 해도 뭐 이렇게 보장되어 있는 사회는 아니니까, 그렇게 뭐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은 아니지만 뭐 하겠다고 하면 이걸 원하는 거면 뭐 하라고 할 것 같습니다. 제 이야기가 뭐 어느 정도 도움이 되셨는지 잘 모르겠네요. 네, 지금까지 건설 전문 변호사 송광남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